여드름을 일으킬 수 있는 성분들은 정말 뽀덕뽀덕뽀덕 맨날 씻어냈는데 확 일어납니다. 소주를 한번 묻혀봐야 되나? 그런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건 인류의 진보에 있어서 중요하죠. 안녕하세요. 피부로 떠나는 여행 가이드 피부과 전문의 노성문입니다. 오늘은 여드름을 악화시킬 수 있는 습관 7가지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. 사실 이제 이러한 내용들은 되게 딱 들으면 뭐 너무 당연한 얘기고 너무 상식적인 내용인데 왜 얘기하나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어떤 분은 그렇지만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새로운 내용일 수 있어서 이러한 내용을 따로 준비했습니다. 이 얘기를 한 게 너무 뻔한 얘기만 왜 하세요 하는데 되게 댓글에 상처를 받아서 피부 트래블러. 첫 번째, 너무 많은 여드름 치료를 너무 자주 바꾸기. 보통 대부분의 여드름 치료는 적어도 3에서 4주 이상, 뭐 길게는 그 이상 치료를 해야 이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는데 어떤 분들 보면 딱 일주일 써보고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. 뭐 약도 마찬가지로 일주일 드셔보고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.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. 그런 분들은 이제 계속 치료를 바꿔가면서 뭐 항생제 이거 썼다가 저거 썼다가 바르는 것도 이거 썼다 저거 썼다 하면서 사실 치료 효과를 매주 바꾸면 효과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좀 인내심을 가지고 적어도 몇 주 이상은 지켜보시는 게 필요합니다. 치료약이 안 맞아서 자극이 더 되는 경우도 많이 있나요? 먹는 항생제는 별로 없고 그 로아큐탄이라고 이제 그 피지 말리는 약은 가끔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. 근데 여드름이 악화된다기보다는 얼굴이 막 쩍쩍 마르거든요. 입술 막 트고. 그래서 그게 너무 불편해서 못 드시는 분이 있는데 뭐 여드름이 갑자기 더 심해지거나 이런 경우는 많지 않고 간혹 여드름이 더 심해진다기보다는 이제 좀 약을 잘못 썼을 때 바르는 약, 예를 들어 이렇게 찍어 바르는 약들이 있거든요. 되게 센 약들. 그런 것들을 막 얼굴 전체에 이렇게 바르시면 확 일어납니다. 피부의 자극이. 두 번째, 헤어 제품 때문에 악화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. 머리카락에 쓰는 제품하고 여드름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희가 이제 일상생활 하다 보면 이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긴 머리와 얼굴이 이렇게 마찰을 일으키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. 머리에 좋은 제품이 꼭 피부에 좋지는 않거든요. 그래서 이제 헤어에 쓴 여러 가지 제품 성분 중에 여드름을 일으킬 수 있는 성분들은 주로 이제 그 오일 성분인데요. 미네랄 오일, 페트롤리움, 실리콘 이러한 그 오일 베이스드 그러한 성분들이 여드름을 유발할 수 있고요. 또 이제 그 헤어 스프레이 같은 경우는 알코올 베이스라서 이게 피부에 자극을 잘 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러한 제품들은 머리가 이제 얼굴을 닿는다거나 혹은 헤어 스프레이가 얼굴에 닿는다거나 하는 경우에 여드름을 유발할 수 있고요. 특히 본인의 여드름이 헤어라인이나 혹은 목 뒤 뭐 그리고 등 이런 쪽에 잘 생긴다고 하면 헤어 제품이 원인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당연히 헤어 제품을 쓰고 반드시 잘 씻어내기 이런 거 중요하고요. 또 이렇게 쓰다 보면 몸에 묻을 수 있잖아요. 그래서 보통 머리를 먼저 감고 그 다음에 샤워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. 그러면 이제 그러한 제품들이 다 씻겨 나가니까 순서를 그렇게 하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. 세 번째, 과도한 세안하기. 이제 제가 과도한 세안하기 하면 항상 떠오르는 제 친구가 한 명 있는데 그 친구 뭐 하루에 한 10번씩 세안했거든요. 얼굴에 기름이 너무 많다고 해서 10번은 좀 과장이고 적어도 한 5번 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정말 뽀덕뽀덕뽀덕 맨날 씻어냈는데 이러한 과도한 세안이라는 거는 뭐 정의는 명확하진 않지만 제가 생각하는 적절한 세안은 하루에 2번입니다.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1번, 자기 전에 1번. 그 외에는 뭐 여름에 이제 땀이 너무 많이 나거나 혹은 뭐 이렇게 운동을 했거나 이러면 그 직후에 씻을 수 있는데요. 저희 세안제 중에 좀 되게 그 이리테이션, 자극을 일으킬 수 있는 성분, 피부 장벽을 파괴하는 성분 이런 것들이 조금은 들어있는데 그런 것들을 무분별하게 막 하루에 뭐 5-6번 쓰다 보면 오히려 피부 장벽이 파괴되고 피부에 자극을 일으켜서 여드름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과도한 세안하기는 지양해야 됩니다. 그리고 이러한 의미에서 네 번째, 스크러빙. 보통 이제 여드름 안 생기게 각질을 제거한다고 스크러빙을 정말 자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. 일반적으로 스크러빙이라 함은 대부분은 자극을 일으킵니다. 뭐 적절하게 스크러빙을 한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니고요. 클렌징을 하실 때도 이런 뭐 이렇게 오돌도돌한 걸로 이렇게 각질을 다 제거한다 해가지고 빡빡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도 사용하시지 않는 게 좋은 것 같고 만약에 클렌징을 하실 때는 항상 부드럽게 이렇게 원형으로 부드럽게 살살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. 그리고 5번째, 화장하고 잠들기. 뭐 이건 너무 상식적인 내용인데 화장을 지우지 않고 주무시면 이제 화장 잔여물이 이렇게 있을 거고 거기에 이제 그 땀, 미세먼지 이러한 것들이 다 이제 모공을 막아서 좁쌀 여드름, 화농성 여드름 이런 게 폭발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자기 전에 화장을 지우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. 고탄수화물, 고지방 음식 자주 먹기.
이제 여드름에 악화시킬 수 있는 음식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이제 잘 알려져 있는 게 고당식이입니다. 패스트푸드, 뭐 정크푸드, 그리고 뭐 프렌치 프라이, 그리고 뭐 이렇게 단 초콜릿 이런 것들은 여드름을 악화시킬 수 있고 고당식이 중에 하나가 뭐 라면 같은 거 있잖아요. 그러한 것들을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. 나는 피부과 원장이니까 안 먹고 이런 것도 있나요?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. 아니 그 얼굴 때문에 안 먹다기보다는 뱃살 때문에 안 먹어요. 저 여드름 요새도 많이 나지도 않아서 그럴 라인 좀 지났잖아요. 슬프지만.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직접 짜는 걸 피하기. 알지만 지키기 힘든 그런 건가? 그 참을 수 없는 그 짜고 싶은 욕망이 생겨서 그런 것 같긴 한데 이 손에 생각보다 균이 많아요. 그래서 이 손톱으로 자기가 이렇게 딱 보고 짜면 균이 들어가서 흉이 지지 않을 만한 여드름이 색깔이 더 진해진다거나 넓어진다거나 패인다거나 하는 흉터가 생각보다 많이 생기시거든요. 그래서 정말 직접 짜고 뭐 직접 누르고 이러한 것들은 꼭 피하시고 가능하면 한두 개라도 병원에서 뭐 이렇게 주사를 맞거나 혹은 짜거나 하는 게 필요합니다. 병원에서 뭐 별다른 게 특출난 게 있어서 이게 확 좋아지고 이런 건 아닌데 되게 다 깨끗하게 소독이 되어 있어요. 그래서 이게 막 균이 들어가서 큰 문제를 일으키진 않거든요. 그것만으로도 저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 자, 이상으로 오늘은 여드름을 악화시킬 수 있는 습관 7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내용이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시는 분이 있으면 도움이 됐길 바라고 알더라도 한 번 더 리마인드 시켜서 꼭 지켜주시면 여드름을 악화시키지 않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 이상으로 마치고 저는 다음에 다른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.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고 많은 시청 바랍니다.